그러니까 제가 이제 점쟁이로서 참 편리하다 느꼈던 게 아플 때 병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병원을 바로 가는 게 맞겠지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점 쳤을 때 관이 새에 붓거나 관이 동하거나 그러면 병원 가야지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점을 좀 잘 안 치죠. 왜냐면 의미가 없으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고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서 안 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에 합격할까 떨어질까, 시험을 본 상태에서 합격할까 떨어질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알게 되는 거 미리 알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시험을 잘 안 치죠. 시험에 합격한다는 점괘가 나와도 마음은 불안하기 마련이고요. 시험에 떨어진다는 점괘가 나와도 역시 불안할 거고요. 그죠? 그런 것도 치긴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쳐보죠. 왜냐면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뭐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쳐요. 좋은 생각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점은 하나쯤 배워두는 거 괜찮아요. 타로가 됐든 육효가 됐든 기타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점법 이런 것들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는데 도움이 되죠. 종종 그런 거 대인관계 할 때 특히 많이 도움이 되긴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자 받을 때도 점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역학인들은, 다른 역술인 분들은 제자 받을 때도 제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대체적으로 저도 점을 한번 쳐봤거든요. 근데 제자 받을 때마다 점 치면 길게 안 가겠네.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저 사람은 나를 스승으로 만나러 온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볼 수는 있죠. 근데 웬만하면 점 안 쳐요. 웬만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를 당하는 것도 내 팔자에 있는 거면 당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피하려고 피했는데 엉뚱한 데서 터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 쳐도 좋게 해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점쟁이잖아요. 점을 이제 안 치고도 내 팔자에서 그냥 올해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올해 용신운이야 그래요. 그냥 올해 용신운이야, 좋을 거야, 항상 희망을 갖고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운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격에 대한 용신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격에 대한 용신운이 왔다라는 것은, 격에 대한 상신 이런 게 왔다라는 것은 내가 격에 대한 생활을 해야지 격에 대한 상신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정제격이니까 상관운이면 2018년 같은 때 이런 운이 오면 직장을 다녀야 격에 대한 상신이 왔으니 승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직장 안 다니면서 상관운이니까 좋은 운이야 막. 그래서 상관운에 오면 이제 마음이 들떠갖고 사기 당하고 뭐 이러죠. 그래서 그냥 알면서도 당하고, 사람이니까 알면서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멍멍냥님 결혼하려고 데리고 온 사람과 궁합이 안 좋으면 결혼 안 시킬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가끔 그런 질문들 받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 얘기해요. 당신 딸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사주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럼 결혼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쩌겠어. 좋다는데. 어쩌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겠어. 그것도 네 팔자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네 팔자인데 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 팔자에서 둘째가 효도할 거고 크게 성공해서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해줄 수 있어 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근데 첫째는 정말 평생 애를 먹일 거야 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첫째 안 낳으실 거예요? 첫째를 안 낳고 둘째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결혼을 2번 할 거야. 근데 2번째 남자가 굉장히 부자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잘할 애야. 근데 첫째는 정말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혼 안 시킬 건가요? 두 번째 남편 만나려면 첫 번째 남편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대부분의 일들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걸 꼭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도 그래요. 얘가 내 딸이 예를 들어서 내 딸이 누군가를 데려왔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걔를 꼭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해요.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가 해야 될 일,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아는 사람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한다든지 또는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가, 언제 손을 내밀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냥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키우고 싶어요.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키우다 보니까 얘가 이거 잘하는구나,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거 한다고 하는구나, 이런 거요. 그러면 이제 그래, 해봐라. 아빠는 열심히 돈 벌어갖고 지원해 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괜히 어설픈 선입견으로 얘는 미월생이니까 계산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세무 회계를 따든지 또는 금융계통 쪽에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한번 해봐. 네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 딸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당신 딸이. 그래, 걔 인생인데 내가 관여할 부분이 있나? 왜 그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어? 그때 적극적으로 말렸으면 나하고 나가 지금 사이가 이렇겠니? 뭐 이렇게 하나는 포기해야 될 상황이 올 때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아빠들이 딸이 남편감이라고 데리고 오면 다 마음에 안 들지. 그러잖아요. 다 마음에 안 들지. 일단은 이걸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